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최고치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을이 찾아와서 그런지 좀 안 보고 지냈던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생각나고 막 보고 싶고 막 연락하고 싶고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가을 타시는 거 아니신가요? 가을 타는 가을 것 타시네. 같아요. 네. 가을 네. 가을 타나 봐요. 아, 저도 저희, 좀 항상 좀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어릴 때가 가장 뭐 이렇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좀 순수했었을 때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많이 놀고 그럴 때 좀 그립기도 하고 다만 뭐 좀 대학 입시라는 약간 압박감이 있었지만 어릴 적에 어떤 친구들이 항상 좀 그립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노셨군요. 저는 뭐 그때 그렇게 그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맨날 공부만 하고 그래서 놀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 좋습니다. 공부를 안 하셨던 게 아니고요. 아, 왜 이러세요? 저 공부 정말 잘했어요. 열심히요. 공부는 정말 우리 잘 학생회장님이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열심히 좀 많이 놀았던 기억이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반전인데요. 놀았는데 잘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우등생들만 모여서 하는 방송인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한 번이 초를 치시네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우등생인 걸로 하죠 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원자는요, 한글러스 기술 영업에 지원하는 그런 지원자인데요. 기술 영업. 네. 네. 한글라스. 네. 뭐 그러면 글라스 유리 회사겠죠? 이름 그대로. 빙고. 네. 네, 맞습니다. 유리에 나왔습니다. 네. 어떤 회사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오경씨 학생회장님. 제가 한번 좀 이 한글라스에 대해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글라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름은 한국유리공업으로 1957년도에 좀 설립된 회사입니다. 생각보다는 오래된 그렇죠. 역사. 전통이 굉장히 많이 있는 57년, 회사이고 네. 그래서 지금 한글라스라는 브랜드로 1989년도부터 또 브랜드로 도입하고 세계적 기업들과 계속적으로 협업하고 기술을 높여가면서 관련된 이 분야에서 좀 세계적인 어떤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군산 쪽에 약 55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새로운 또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규모가 대단하네요. 그렇죠. 저도 한번 이 회사에 대해서 또 조사한 걸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글라스는 우리나라 유리 산업의 리더죠. 네, 그렇게 성장해 오고 있으면서 근데 이제 유리에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부자재, 창호까지 이렇게 생산을 해내면서 현재는 그 종합적인 윈도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혹시 로이율이라고 아십니까? 로이율이요. 국내 최초로 그 단열 그 성능을 높인 유리를 개발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저 남도 세종기지 그 다음에 LH 신사옥, 상암 MBC 사옥 이런 곳에 지금 적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모레퍼시픽 용산 신사옥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뭐 용호만 더 W 등 다양한 건물에서 이것이 곧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제가 근데 왜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사했는데. 너무 힘든 아니, 어떤 네.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네, 아니 저 남극을 제외하고는 이제 오다 가다 다 본 맞습니다. 사업 그렇죠. 건물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어요. 한글라스 정말 글로벌 기업인데요. 지원자가 지원한 기술 영업,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지금 이 한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공자들을 뽑고 있습니다. 기술 영업 네. 분야에서도 뭐 건축학이라든지 건축공학 전공자들 중에서도 또 뭐 건축 기사가 있다든지 네. 이런 어떤 자격증을 요하는 어떤 사람들을 뽑고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모든 기술 영업이 전공자만을 뽑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특수 분야에 따라서 어떤 설계 도면을 뭐 읽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뭐 개발자라든지 뭐 그쪽에 시공 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전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에서는 뭐 전공자를 뽑기도 하고 어떤 기업에서는 문과생도 사실은 또 교육을 시켜서 하는 곳도 좀 있습니다. 다만 한글라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공학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타 전공과 학생들은 아쉽게도 또 지원의 네. 기회가 없겠네요. 네. 네, 그러면 한글라스에서는 입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네. 필수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뭐죠? 영어입니다. 영어. 근데 영어 그 실력을 어느 정도까지 평가를 하냐면 그 독해, 회화, 작문이 자유로울 정도로 세 잘하는 사람. 가지가 다 네, 자유로울 자유롭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토익 기준은 다행히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요. 700 이상이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700 이상. 네. 근데 지금 뭐 다른 기업들도 지금 영어 중요시하는 곳은 이렇게 점수가 안 되면 지원이 네.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근데 그 외국 대학 출신들은 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영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뭐 지금 요즘에 어딜 가더라도 전부 다 뭐 국내에서만 이렇게 하는 곳이 없고 전부 다 작은 기업들도 글로벌하게 좀 더 하기 때문에 영어를 좀 더 중요시 여길 수 있고 그다음에 네. 한글라스 같은 경우는 생고뱅의 어떤 그 프랑스 기업의 모태 프랑스 기업이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애국계 기업으로서 영어는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해야만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스펙적인 측면을 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전공이라든가 영어 얘기했는데 네. 사실은 기술 영업도 영업이다 보니까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어떤 역량 중에 역량? 네. 중요한 건 당연히 적극성, 활발함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저는 별표 한 100개, 별표 역량, 100개. 네. 적극성과 활발함에 별표 100개 정도 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적극성이랑 활발함은 어느 직무나 가도 저는 그냥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네.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영업은 말 그대로 정말 그 거절도 많이 당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못하면 이게 성과가 잘 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적극성이나 활발함이 중요한데 면접에서 그 특히 그 이렇게 강도가 센 경쟁이 좀 치열하고 이런 그 기업의 영업팀 면접을 가보면 네. 정말 그 끼와 열정 뭐 이런 게 다양한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제 제자 같은 경우는 이 영업의 면접을 갔는데 이 친구가 적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종 면접 때 오미자차를 이렇게 오미자차를? 예, 오미자차를 가져갔다가 면접관분들한테 면접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제가 오미자차 한 잔씩 따라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오. 저는 좀 걱정을 좀 했었어요. 이거 너무 적극적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시켜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미자 차를 끓여서 싸가는 건 정성도 그런 게 있지만 적극성 그 긴장이 활발함이죠. 돼가지고 이거 네. 세 잔을 어떻게 따랐을까. 대단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특별한 활발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특별한 활발함. 네. 저는 보통 근데 사람들이 또 요하는 거 기술 이상. 영업이든 일반 영업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좀 학습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생각합니다. 학습력이요. 뭔가를 빨리 흡수하고 빨리 뭔가를 배우고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네. 기술이 계속 변한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고객이 이게 완제품이 아니라 고객 계속 뭔가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서 뭔가 우리가 그것을 해내기 위하고 그걸 또 개발자들하고 다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분야도 많기 때문에 저는 또 활발함, 적극성 플러스 좀 학습, 자기 개발에 대한 어떤 의지가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네, 활발함, 적극성, 자기 개발. 네. 저 여기다 하나만 더 네. 좀 덧붙이고 네, 싶은데 하나만 더. 네. 하나만 더 뭘까요? 아쉬워서 네. 고객 관리 능력. 고객 관리 능력.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그 영업 분야에서 탑을 달리시는 분을 한 분 그분 PC를 한번 봤는데 네. 고객에 대한 정보가 엑셀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데요. 그 안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뭐가 있죠? 그 대상자 있죠? 네. 뭐 담당자, 그 영업하는 담당자의 와이프의 좋아하는 화장품 색조라든가 브랜드, 뭐 자녀는 지금 몇 살이고 무슨 장난감을 좋아하고 이런 것까지 적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고급 정보죠, 그죠? 네네네. 원래 그 영업 잘하는 사람들은요 배우자한테 선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런 것까지 적어놓은 거죠.
그렇군요. 네, 아, 이런 고객 관리는 선물을 받고 싶으면은 영업을 근데 이제 요즘 금융상품으로 만나야 해서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으로 해서 색조 화장품을 내야 되겠죠, 그죠? 그렇군요. 네. 색조 화장이 갑자기 귀가 솔깃해졌네요. 근데 그런 역량을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삼촌께서 딱 네. 적합할 것 같아요. 기술 영업. 그렇습니까? 네. 기술 영업이요. 아 근데 저는 아쉽게도 전문성이 좀 더 문과 출신이라서 영업은 저도 잘할 것 네. 같습니다. 뭐. 근데 사실 저는 약간 기술 영업을 좀 해봤었는데 오, 실제로 오히려 옛날에 학생회장님께서? IT 회사에서 네. 좀 솔루션 쪽으로 많이 해봤는데 네. 사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어. 네, 그냥 제가 그래서 저희 쪽에 이 절반이 약간 이제 IT 쪽 전공이 계신 분들과 저 같은 이제 문과 출신들이 있는데 사실 문과 출신들은 사실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냥 다 알아듣고 막 적는 척 하는데 제가 옛날에 물어봤어요. 좀 네. 다 알아듣고 이렇게 하시는 거냐. 저는 잘 이해를 못해서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했더니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어떻게 계속 그냥 하면 어떻게든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셔서 이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자만 뽑는군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네.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유리하겠죠. 흥미가 안 가다 보니까 이게 좀 공부를 좀 안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학생회장님도 네. 그렇지만 저 영업직 잘 어울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뭐 저는 영업직뿐만 아니라 어디나 다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빨리 넘어가고 싶네요. 네, 마무리 또 우리 삼촌께서 네, 자랑을 또 이렇게 늘어놓으시기 전에 여기에서 바로 우리 지원자에 대한 서류 컨설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글라스 입사를 지원하는 오늘 네, 지원자를 오늘도 역시 제가 먼저 만나고 왔습니다. 네. 네. 사진 보니까 굉장히 미남이던데 흐뭇하셨겠어요. 네, 저 흐뭇했죠. 오랜 시간 동안 컨설팅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네, 때. 컨설팅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아, 그러셨겠네요. 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굉장히 목소리 톤이라든지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참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무를 하게 되면 참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가에 이 미소가 계속 끊이질 않고 있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죠. 네, 네. 입구에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특히 저는 저 넥타이 색깔 네. 저 파란색이었나요? 파란색? 칭찬하고 싶습니다. 영업하면 딱 파란색 신뢰감을 주는 네네. 안정적 뭐 이런 거죠. 네. 예, 신경을 쓰고 찍은 것 같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보니까 돈을 투자를 해서 찍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 들어간 머리라는 거죠. 일단 뭐 네. 사진에서는 되게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네. 사람들한테 좀 어떤 회사 영업에 다른 회사 보내도 좀 뭔가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해줄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을 좀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사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사진을 보면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으면서 네. 첫 인상이 지금 소리부터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얼굴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왜 4학년 때 학점이 저렇게 낮을까요? 네, 학점이 좀 안 좋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우를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4학년 때 보통 3, 4학년 때 학점이 높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문성이란 부분에서 네. 좀 약간 압박을 받거나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면접 때 한번 체크를 확인을 좀 받을 수밖에 해보고 없는 싶습니다.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약간 지금은 뭐 선생님 약간 공백이 좀 있어 보여서 네.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면접자라면 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사항을 보면 지금 이 학생이 지원하는 직무가 전문성과 그 활동성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네. 경력은 다 그 활동적인 측면, 전문성이 아니라 그런 거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전문성 관련된 활동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게 약간은 좀 아쉬운 네.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취미하고 특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런 거 저 처음 봤어요. 오래 달리기, 나무 공작, 신선했습니다. 네. 관심 가지고 아마 질문도 네. 이렇게 연결될 것 같고 이럴 때 본인의 그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거 네. 뭐 밝은 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치미나 특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공간이 좀 더 있으면 뭐 한두 가지는 좀 더 써가지고 좀 더 다른 사람들과 좀 이렇게 왜냐면 치미나 특기는 면접 보다 보면은 혹은 아니면 서류 검토할 때도 뭔가 나하고 약간 취향이 되게 비슷한 사람이다 아니면 나하고 뭔가 공감이 같이 가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호감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그 삼촌께서 만약에 인사 담당자인데 만약 보시게 된다면 뭐 취미에 야구 이렇게 적히면 제가 볼 때는 합격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요? 저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간 중요하게 가로 열고 한화 뭐 이렇게 써놓으면 너무 너무 이거 감정적으로 치우친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된 것을 제가 많이 봐서 그런 부분들은 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하나만 쓰기보다는 저는 옆에서 조금씩 하나 몇 개씩 더 쓰는 것도 괜찮다. 원래 사회에서 사람 만나다 보면 같은 취미 있다 그러면 그쵸. 왠지 반갑고 그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좋은 정보였습니다. 네네. 네, 갑자기 이렇게 야구 엇기신 얘기하면 느낌이 막 들어요. 네, 야구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외국어 능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네. 공인 시험 점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공인 점수를 쓰는 학생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유효기간을 써주던지 아니면 시험 점수를 받은 날짜, 인증받은 날짜를 꼭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유효기간이 중요하네요. 2년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친절하게 표기를 해준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겸손했다 싶은데 사실 토익 855점에 해당되는 회화나 독해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좀 더 자의적으로 이건 만약에 A를 못 쓰더라도 저는 좀 B라고 좀 썼으면 네네네. 좋겠어요. 왜냐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건축 쪽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면은 네. 아마 도면 같은 걸 그려야 되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기술 영업 쪽에서도 그런 네. 측면에서 오토캐드를 굉장히 잘 다룬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격증에서도 약간 건축 기사도 또 취득을 해서 좀 회사에서 더 좋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공 학점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기 과에 대한 그런 스킬적인 부분에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뭐 그런 프로그램 사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지금 갖춘 걸로 보이네요. 네. 그럼 자기소개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성장 과정하고 자신의 성격에 관하여를 보면서 네. 호감이 들진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적극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좀 착하고 뭐 이런 거 공중도덕 원리 원칙 이런 거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영어과는 참 거리가 멀어져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비교적 서울의 외곽 지역. 지금 생각해 보면 위험하게 놀았지만 저런 내용도 굳이 뭐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 네. 싶고, 근데 이제 또 안 좋게 생각을 했던 건 저런 개천의 석류 하류를 어디까지거나 내기도 했는데 그게 도전 정신을 심어줬다. 이렇게 연결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좀 그 도전 너무 정신? 학대 해석이 너무 많다라는 느낌이 예, 받았습니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다 그랬으면 좀 이해가 갔을 텐데 그리고 어렸을 네. 때 사실 도전 정신을 심어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도전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과거 경험을 너무 학대 해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네. 결론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아이로 자라나게 했다는 것도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좀 약간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패러그래프는 저는 다 불필요하다는 느낌이 좀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헤드라인 자체가 활동적인 성격의 소년이기 때문에 네. 활동적으로 지금 대학 시절에 최근 경험이라면 그렇죠. 졸업하고 이후나 아니면 네. 대학 시절에 활동적으로 했던 사례를 그냥 네.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두 번의 두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안 들다가 갑자기 세 번째에서 또 네. 호감이 가기 시작한 게 자랑하고 제목부터 싶은 점. 43번, 숫자가 들어왔어요. 43개, 32번의 팀장. 네. 그러면서 또 보니까 이 영어과는 맞는 커뮤니케이션이나 팀플레이 적극성을 이제 보여줬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밑에 가서 첫째, 둘째, 셋째 잘 썼어요. 근데 여기도 좀 대표적인 사례라도 인상적인 사례 같은 게 들어갔으면 일단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대체 좀 설명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네. 들어서 다소 좀 첫째, 둘째, 셋째 부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전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행동합니다라는 부분이 약간 다소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랑하고 싶은 점에 대한 이 항목은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요소는 가지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헤드라인을 단 거, 숫자를 사용한 거, 그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를 나눠서 보기 쉽게 얘기를 한 거. 그런데 내용이 네네. 너무 설명 위주의 글이고 네. 많은 프레젠테이션 중에서 좀 관련 있는 거 하나 좀 깊게 써줬으면 네. 좋겠다는 바람이 그리고 있네요. 그게 좀 네. 영업 직무에 연결될 수 있는 자신의 적극성을 좀 표현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굉장히 어떤 지식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런 것들을 더 공부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부분이라든지 약간 그 영업에 필요한 이야기를 썼으면 좋겠는데 좀 영업과는 연관성을 좀 찾기가 약간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많은 활동은 했지만 또 연관성이 조금 부족했네요. 네. 그 다음 항목을 네. 보시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음. 잘 쓴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보통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잖아요. 네. 뭐 장점이나 단점이나.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사례를 쓴 것도 아주 좋았고요. 근데 아쉬운 네. 거는 저 습관을 길렀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저게 이제 그게 언제부터인지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들어갔으면 좋을 뻔했고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로 끝났는데 네, 그래서 얼마나 그게 좋아진 건데 이런 내용까지 들어갔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 개선해야 할 사항이 제가 본 다소 약간 성격의 단점에 자주 나오는 소재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네, 개선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근슬쩍 자기 PR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친구가 경력상에 무엇이 없냐면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관련 건축, 건설에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라면 뭔가 필드 경험이 좀 없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자신의 뭐 약점을 말한다기보다는 은근슬쩍 자기를 좀 PR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긴 성격의 단점이 아니라 개선해야 될 점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쵸. 표현을 네네. 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지원 동기 및 포부인데요. 네. 좀 처음부터 인상이 깊긴 했어요. 네. 파란네모와 인형과 자기 이제 개인적인 네. 그 에피소드를 한 거는 굉장히 좋았고 네, 여기에서 비로소 그 영업과 관련된 표현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밑에 거예요? 보시면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가 이제 영업과 관련된 게 나왔던 승부욕. 건데, 네, 네. 승부욕이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관심을 좀 가졌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데 그 지원 동기 및 포부에서 세계 유리업계 1위인 상고뱅의 한국지사라는 걸 알고 지원하게 되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걸리거든요. 1위가 아니라면 지원 안 했을 것 같은데요. 1위였기 때문에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저는 이런 그다음에 표현이 좀 저 아쉬워요. 예. 이게 약간 이름도 상고백인지 생고백인지도 아까 약간은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은 좀 들고요. 네.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제가 봤던 자료는 또 어제 생고백이라고 적혔던 거 있었고 현재는 또 상고백이라고 적혔다, 고방이라고 적혔다 보니까 이런 것도 외려다 보니까 조금씩 이름에 약간 표현이. 민감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불어를 배운 사람으로서 다시 불어를 철자를 하셨- 봤더니 생고백 맞습니다. 생고백이 맞습니다. 이건 불어를 상이라고 있지 하셨군요. 않습니다. 네. 제가 뭐 하나 역할을 해냈네요. 네. 갑자기 멋있어 보이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저는 지원 동기에서 사실 좀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네. 계기까지만 썼습니다. 이 회사를 알게 된 계기. 그래서 사실은 지원을 쓸 때 계기를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계기로 이 회사를 알게 되었고 그러면 뒤에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흥미와 관심이 여기 생겼다고 얘기했었는데요. 네. 그럼 그래서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좀 소개해줬다면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홈페이지 자료를 많이 봤다든지 뭐 유리 산업에 대한 관련된 뭐 봤다든지 경쟁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보를 봤다든지 하면서 한글라스에 입사하고자 노력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다소 약간 계기까지 네, 썼다는 게 계기에서 약간 끝났기 아쉽습니다. 때문에. 네. 네네네. 그래도 그 전공 공부한 것과 네. 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노력했던 거, 그다음에 네. 취업 준비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준비했던 거 이런 것들이 좀 네. 나와줬으면 네, 참 좋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2에서 네.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 호감이 막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다. 네. 이 친구는 원래 에피소드를 통해서 뭔가를 주장하는 능력이 좀 뛰어난 친구예요. 아까 지원 동기에서도 봤듯이. 네. 그래서 아까 그 뭐 장점이라든가 성장 과정 할 때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를 좀 많이 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앞에서 실망해서 안 읽었다 그러면 이 좋은 자기소개서 2를 못 읽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너무 그렇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저도 이 자기소개서 2의 내용을 보고 아 열정이 있구나, 적극적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저도 좀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아, 좀 안타깝다. 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어떤 생각들이 드는 문구들이 좀 있었고 회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친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걸 다 이렇게 뒤에만 이렇게 그렇죠. 나왔을까라는 드라마 1회가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네. 자기소개서 1과 2가 다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군요. 네네네. 저는 그 아까 전에 삼촌께서 얘기했던 영업인의 자질, 또 승부욕도 있었지만 거절 당해도 계속 이렇게 대시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 군산공장을 갔다 온 그런 사례가 아닌가. 탈락했지만 그래도 갔던 거. 네, 전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고 아, 참 괜찮은 친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어쨌든 많은 부분이 좀 수정되고 개선된다면 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네, 이제 서류를 다 검토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은 1분 스피치 자기소개를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지원자가 자기 PR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기대됩니다, 진짜. 원래 영업 관련된 부서에서는 좀 PT를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 네. 자기소개를 할 때 왜냐면 좀 발표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또 문서 만드는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겸해서 보기 위해서 좀 시킨 경우도 있어서 네. 기대됩니다. 그래서 네. 특히 기술 영업은 영업 활동 자체가 프레젠테이션인 맞습니다. 경우가 네. 많잖아요. 입찰을 들어가게 되면 다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주의 깊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루두루 참 기대가 높아지는 네. 그런 PT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